들을수록 공부가 되는 본격 시사 클래스 뉴스 공감 오창익입니다. 네, 픽 인터뷰입니다. 지난 16일이었죠. 대한민국 교황청 한국대사죠. 오현주 신임 대사가 프란시스코 교황에게 신임장을 제정했는데요. 관련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티칸 현지와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주 대사님 연결돼 있죠? 네, 오현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이구, 축하드립니다. 중책을 맡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언론에서 주목하는 건 최초의 여성 대사다, 뭐 이런 주목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주 바티칸 대사 중에 여성으로서 처음이라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네, 저희가 언론 보도 보니까 그 신임장 제정 당시 한복을 입고 교황을 만나셨는데요. 인상 깊었습니다. 당시 심정이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제 심정을 두 가지 말로 이야기한다면 네. 하나는 감사, 그리고 또 하나는 책임감입니다. 제가 이제 가톨릭 신자이기도 하고 외교관인데 저의 믿음과 이게 직업을 한 자리에서 구현하는 자리에 가게 돼서 무척 감사한 마음이 많았고요. 또 그에 따라서 또 아주 무거운 책임감을 좀 느꼈습니다. 네, 교황님 그 이후에 바로 이제 아련을 했는데 교황님의 이 한반도 그리고 한국인에 대한 그 애정과 관심이 아주 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을 부응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한 교황청의 양자관계를 관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무척 또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한국인에 대한 관심, 애정이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프란치스코 교황이요. 뭐 어떤 말씀들을 하셨나요, 교황께서는요? 교황님이 이제 저랑 단독으로 면담을 하셨는데, 네. 특히 본인이 아르헨티나에서 사목 활동을 하시면서 경험했던 한국인들과의 아름다운 추억을 말씀해 주셨어요. 아, 네. 그리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한반도 평화에 대한 부분은 항상 본인이 기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네, 저희도 고마운 마음이 드네요. 바티칸 가기 전에 이제 지명되시고 그래서 한국에 계시는 뭐 이를테면 주교회 의장 이용훈 주교도 만나셨고 염수종 추기경 뭐 이런 분들 만나셨다고 하는데요. 우리 주교님들 또 추기경님들의 당부는 어떤 거였습니까? 대사님께 대한? 네, 우리 정순택 대주교님은 제가 서울에서 뵙고, 네네. 네, 염수정 추기경님과 이용훈 주교 의장님, 네. 교회 의장 주교님은 로마에서 바티칸에서 만나셨군요. 네네. 예, 됐습니다. 장례미사에 참석을 하셨는데 네네. 베네딕토 16세 명예교황. 네. 네. 그래서 일단 올해가 한 교황청 수교 60주년이기 때문에 이제 한국과 교황청의 관계가 더욱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그런 중요한 시기이다. 그래서 우리 한국 가톨릭의 위상을 제고하고 그리고 우리 양국 관계를 잘 관리해 나가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저 또한 한국 천주교의 어른들이시잖아요. 네네. 대사관 활동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러면 대사님 부임하자마자 바로 베네딕토 16세 명예교황 장례미사에 참례하신 거네요. 네, 장례미사 참석이 제 부임하고 첫 일정이었습니다. 네. 뭐 심정을 여쭤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뭐 뜻깊은 자리이긴 한데 또 장례미사여서 안타까운 마음도 있으셨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날 베드로 광장에서 상당히 날씨도 좀 춥고 쌀쌀한 가운데 개최가 되었는데 5만여 명의 이 참석자들이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임 교황이 후임 교황의 장례 미사를 집전한 게 네네. 제가 듣기로는 교회 2000년 역사상 두 번째 사례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베네딕토 정 교황님의 마지막 길을 현 교황님과 같은 자리에서 지켜본다는 의미에서 가톨릭의 교회 역사의 중요한 한순간에 참여를 했다라는 점에서 저희 개인적으로도 아주 뜻깊은 순간이었습니다. 네.
뭐 한국이 사실 다른 나라들이 부러워할 만한 선진국이 됐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지만 여성 지위란 측면에서 여전히 부족함이 많다. 특히 고위직에 진출한 여성이 적다 이런 얘기도 많이 지적을 당하고 있는데요. 교황청 주재 한국 대사로서는 최초의 여성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세요? 사실 여성 외교관들이 지금은 좀 많이 있습니다. 젊은 여성 외교관들이. 네네, 예전보다 많이 늘었다. 네. 네. 고위직에 있는 여성 외교관들은 아직은 이제 소수이기 때문에 어떤 자리를 맡고 어떤 역할을 해도 사실 최초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저도 이번에 최초의 여성 교황청 대사가 되었는데요. 제가 가는 그 길이 그리고 제가 이제 하는 활동들이 모두 우리 후배 여성 외교관들에게 다 첫 걸음이 되고 첫 발자국이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상당히 마음의 부담을 좀 느끼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 와 보니까 바티칸 외교가에도 여성 대사의 그 임명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도 여기에 한 4분의 1, 3분의 1 가까이가 여성 외교관들이, 여성 대사들이 계십니다. 저는 이제 이게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여성의 권리 지위 향상에 평소에도 큰 관심을 두고 많은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네. 구체적인 정책으로도 보여주셨죠. 네. 그러셨죠. 예, 구체적인 정책으로, 계획 정책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그 교황님의 생각들의 반영의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 교황님을 단독 아련할 때 교황님께서 한반도에 대한 애정, 또 한국 사람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특히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셨다고 그러는데 또 한국 사람들이 늘 교황님 뵈면 궁금한 게 한국에 또 안 오시나 또 평양 방문은 어떻게 되나 이런 문제가 만약 실현되면 대사님의 일이 많아지는 거고 또 대사님이 이런 문제에서 역할을 해주시는 거죠? 네, 그건 당연히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좀 기대해도 됩니까? 이제 막 부임하셨지만, 네. 네, 저 이미 부임과 함께 지금 업무를 바로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신입장 제정 이후에 이제 국무장관, 외교장관을 바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만나고 보니 역시 한반도의 평화 문제에 대한 관심은 깊다라는 거를 느꼈고요. 교황님께서 이번 지난 1월 9일에 있었던 신년 할애식 연설에서도 다시 한번 한반도를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한반도의 한국인들이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화해를 하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 되기를 바란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번영의 한 단계에서 북한 방문 말씀도 하셨는데, 네. 북한 방문에 대한 것은 이제 우리 정부도 너무 다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관심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는 언제든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네, 대사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든든하고요. 혹시 임기 중에 꼭 이루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저는 기본 목표에 충실한 거. 네. 저는 교황청 대사의 기본 목표가 이제 한국 정부와 교황청의 이제 이 양국 관계를 더더욱 강화하는 것과 한국 교회와 교황청 간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본 목표는 제가 항상 마음속에 두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하나가 있다면 이 교황청 대사관이 꼭 가톨릭 신자만의 공간은 아닙니다. 그럼요. 가톨릭 신자뿐만 아니라 비신자들, 일반 국민들도 이 교황청 업무에 대한 관심, 그리고 우리 교황님이 생각하는 세계 평화와 인권 보호 그리고 종교 간 화해에 대한 관심 있는 모든 분이면 항상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도록 그런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우리 청취자들과 새해 인사 좀 나눠주시죠, 대사님. 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런 계기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팬데믹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많은 고생이 있으셨을 겁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새해는 건강하시고 그리고 평안함과 그리고 무엇보다 하느님의 은총이 댁내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오현주 신임 주 교황청 한국대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대사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